김건희 씨가 운영한 코바나 컨텐츠 후원업체인 히림종합건축사무소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무려 100억 원 이상의 법무부 주관 용역을 따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히림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설계 및 감리 용역을 맡은 업체로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앞세워 각종 정부 관련 사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히림은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이후 현재까지 2년 5개월간 법무부와 총 14건의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는 약 117억 원 상당의 엄청난 규모라고 하는데 윤 대통령 취임 후 히림이 따낸 용역 액수가 2배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히림이 따낸 대표적인 법무부 용역은 경기북부구치소 신축 설계 용역과 서울중앙지검 증축 설계 용역, 그리고 대구고검 지검 이전 신축공사 설계 용역 등이라고 합니다. 특히 더 눈여겨봐야 될 점은 20억 원 이상 고액 계약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현재 히림은 윤석열 정부에서 김건희 씨와의 친분으로 각종 이권 사업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히림은 코바나 컨텐츠가 주관한 여러 전시회를 후원했다고 하는데요. 또 지난 대선에선 국진당 선거대책본부에서 활동하며 비선 논란을 일으킨 건진법사의 연민복지재단 때 히림이 1억 원을 출연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히림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공사 관련 설계 감리 용역을 맡았는데요. 이 때문에 김건희 씨와의 사적 친분으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국민은 대한민국이 김건희 공화국이 됐다고 한탄하고 있다라며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법무부 역시 김 여사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라고 비판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뒤에서 얼마나 해먹고 있는 건지 날이면 날마다 사건 사고가 터져 나오고 있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떻게든 성과 좀 만들어 보겠다고 원전 갖고 생쇼를 하던 윤 대통령 때문에 막대한 혈세가 날아가게 생겼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체코에 원전 수주 시 건설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는 의사를 몰래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빌려준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민들을 열받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처럼 자금 회수가 불확실해지면 당연히 원전 수주의 경제 효과에도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외교부로부터 받은 원전 수출에 관한 정책 및 법 제도적 전력 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사업 투자자에게 대출 반환 보증을 해주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체코 정부는 2019년 7월 체코전력공사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체코 정부는 사업 투자자에게 반환 보증은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원전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사업을 중도에 철수하거나 원전을 수출한 후에도 체코 정부로부터 우리 정부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특히 지난달 공개된 세계 원자력 산업 현황 보고서는 신규 원전 건설 비용이 체코 정부가 자체 조달하기에는 너무 크다라고 지적하는 등 체코의 재정 건전성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금융 지원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윤석열 정부가 뒤에서 체코에다 돈을 찔러주고 억지로 성과를 조작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거기에다 체코에 찔러주는 돈을 다시 못 받을 가능성도 매우 커 보이는 상황인데요. 이에 민주당 허정식 의원은 체코에서 발생하는 회수 폭이 국외 채권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체코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라며 원전을 수출하더라도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리스크를 떠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제대로 국제 호구짓만 하고 있는 윤 대통령인데요. 아무리 잘한 게 없어도 그렇지 뒤에다가 돈으로 성과를 조작하고 있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또 다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 청와대를 나와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을 하면서 재작년에 대규모 집들이 행사를 가졌었는데요. 그런데 당시 집들이 행사 계약서를 입수해 들여다봤더니 엉뚱하게도 대통령실이 아닌 LH가 계약 주체였고
내용도 다른 사업으로 채워져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이 사실상 위장 계약을 했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재작년 6월 윤 대통령 취임 40일 만에 용산에서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가 열렸었는데, 네, 윤 대통령은 인근 주민과 어린이 약 400명을 불러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을 공개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MBC가 이때 행사 계약 서류를 확보해 분석해 본 결과 이날 하루 행사에만 무려 2억 5천여만 원이 책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더 이상한 건 용역명은 지역주민 어울림 행사, 발주처는 대통령실이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돼 있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용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이라고 적어 놓으면서 네, 실제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네, LH는 국토부의 위탁을 받아 미군이 일부 반환한 용산기지부지의 관리와 운영을 맡고 있는데, 네, 대통령실 입주 행사를 용산기지 공원조성사업으로 사실상 둔갑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에 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에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급박하게 행사를 만드느라 예산까지 위법하게 끌어다 쓴 걸로 저희는 의심을 하고 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고 하는데요. 네, 앞서 LH는 긴급성과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별도 공고 없이 소규모 행사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었습니다. 네, LH는 용산공원 관리 예산을 엉뚱한 대통령실 행사에 쓴 이유를 묻자 상급기관인 국토부에 요청이 있었다라고만 답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네, 대통령이란 인간이 이젠 하다하다 위장계약까지 하면서 법을 어기고 있으니 네, 정말 기가 찰 따름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의료 취약지 주민들의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사업 예산을 윤석열 정부가 통째로 날려버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을 열받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며 의료개혁을 떠벌리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네, 정작 의료 사각지대에 건강관리엔 손을 놓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6일 민주당 소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네, 윤석열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에는 지역사회 건강불균형 해소 사업 예산이 네,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초질병청은 24억 원의 정부 예산 편성을 요청을 했지만 네, 기재부가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했다고 하는데요. 네, 2017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별 만성질환 발병 원인 등을 연구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예방책을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네, 정부가 3년간 예산을 지원하고 4년째부터는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하는데, 네, 강원 태백시와 경남 고성군, 전남 해남군 등 5곳은 네, 내년까지 정부 지원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번 예산 삭감으로 사업이 크게 축소되거나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고 하는데요. 네, 한 지자체 보건소 관계자는 그동안은 정부 지원으로 마을마다 건강관리 전담 인력을 줄 수 있었다. 지원이 끊기면 지자체 예산으론 당장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사업을 크게 줄여야 한다라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지자체는 그동안 이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해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정부는 수도권 의료 공백을 메운다며 지역보건소 공중보건의를 대거 차출하는 등 지역의료 공백을 오히려 키운 바가 있다.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사업까지 중단시키면서 지역의료 강화를 외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네, 허구한 날 의료개혁하겠다고 큰소리치고 있으면서 네, 정작 취약 주민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예산마저 날려먹고 있는 윤석열 정부입니다.